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강재옥입니다. 오늘은 난청 한의학 책 출판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난청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청각세포 있잖아요. 저희 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이게 죽으면은 완전 귀가 안 들리는 건지 아니면 뭐 다시 되살릴 방법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난청 한의학 책에서 우리가 소개된 것처럼 일단 한번 손상된 청각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청을 치료한다고 하는 이유는 죽은 세포는 살릴 수는 없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들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주면 비록 난청이 있다 할지라도 주위의 세포의 기능의 활성화의 도움으로 청력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난청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은 실제 청력이 개선되는 분도 있고 비록 청력의 개선은 좀 완만하다 할지라도 실제 환자가 듣는 소리는 많이 좋아지는 것을 임상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난청을 치료한다는 의미가 죽은 세포를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우리가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유모세포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난청을 치료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인체 내에는 15,500개 정도의 유모세포가 달팽이관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난청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세포가 죽은 것이 아니라 특정 소리의 세포가 죽었거나 사멸이 되어 있거나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이미 손상되고 죽은 세포는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청력 기능이 약화된 세포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능을 보강해 줌으로써 난청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 청력 자체가 순수하게 유모세포만이 문제가 아닌 뇌에도 기능을 도와줌으로써 소리에 대한 감지 능력이 많이 개선된다는 것을 우리가 임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귀만 고치면 되는 건지, 왜냐면 귀가 안 들린다는 게 귀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듣기면 귀가 잘못된 거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소리를 듣는다는 그 기전이 우리가 외부에서 소리를 들려주면 고막을 통해서 중위에 전달하고 뇌의 유모세포에 감지하고, 또한 마지막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청각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리를 판단 내리는 것은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뇌의 유모세포의 문제도 있지만 뇌의 기능과 감정관계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한다는 것이 환자의 소리에 대한 감정, 감각, 그리고 뇌의 판단 능력을 도와줌으로써 난청 환자들에게 기존보다는 조금 더 소리를 더 잘 듣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게 젊은 분들한테도 나타나는 게 돌발성 난청이잖아요. 이게 갑자기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미리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돌발성 난청은 엄밀한 의미에서 멀쩡한 세포가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난청이 조금 있던 분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동기에 의해서 더욱더 손상이 됨으로써 본인은 갑자기 안 느낀다고 판단하지만 이미 그 이전에 청각 기능이 많이 쇠퇴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발성 난청의 치료도 치료하는 그 시기도 중요하고 그것을 발생하게 만드는 동기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하는 시기와 그 다음에 난청을 유발한 상황, 그리고 뇌의 인지 능력, 그리고 그분의 감정 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서 난청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막상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소리가 잘 안 듣긴다든가 아니면 들었던 말을 자꾸 되묻게 된다든가, 또 아니면 본인의 목소리가 자꾸 커진다든가, 이러한 것은 이미 난청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놔두게 되면 이미 이제 난청이 점점 진행됨으로써 그때서야 병원에 오다 보니 병이 가벼울 때 하는 것이 병이 악화되었을 때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조금이라도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가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다든가 소리가 잘 안 듣긴다든가 일상생활에서 텔레비를 보거나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럴 때마다 자꾸 볼륨을 자신도 모르게 높이게 되는 경우는 내가 난청이 있는가 보다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악화되기 전에 치료가 빨리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만난다면 치료도 쉽고 환자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병원에 가거나 한의원에 가거나 하면 보청기 권유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답은 보청기밖에 없는 걸까요? 보청기는 우리가 난청이 있는 분에게 의사들이 자주 권하게 되는 치료 보조도구입니다. 청력을 도와주는 기구인데 우리가 어떤 기계를 쓰든 어떤 장비를 할 때 많이 망가졌을 때 쓰는 거와 망가지기 전에 써서 더 보강하고 오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기 도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청기를 낀다는 것은 청력 검사를 통해서 이 시점이면 보청기를 끼는 것이 환자들의 난청에도 도움이 되고 실생활에 어려움이 훨씬 없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라고 생각해서 악화된 다음에 쓰기보다는 지금쯤이면 보청기를 끼는 것이 본인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난청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점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선택할 때도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더 나빠져서 하면은 더욱더 회복이 힘들고 본인도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이 시점이면 하면 좋겠다라고 보내주는 의사의 도움에 의해서 보청기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보청기는 청신경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세포를 더 나빠지지 않게 하고 또한 기존의 청력 세포를 더 도와줌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불편함이 적도록 도와주는 기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